안녕하세요. 최근 펩트론 주가 변동성 때문에 궁금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서요. 최근 주가 하락 원인이 뭔지, 또 중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지, 특히 바이오 산업 분석가들의 시각에서 핵심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펩트론의 핵심 기술, 그 스마트 대포 가치를 분석하는 내용부터 해서 시장 참여자들 움직임, 소위 세력, 패턴을 읽으려는 분석까지 다채롭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런 정보들을 잘 엮어서 당신께서 현재 상황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뽑아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 너머에 있는 진짜 동력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제, 최근 주가 하락 원인부터 짚어보죠. 여러 분석에서 보니까 펩트론 자체 문제보다는 외부 요인을 많이 지목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그 바이오 전문 분석가들의 시각을 종합해 보면요. 현재 하락세는 펩트론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근본 가치에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주로 외부 환경 변화하고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역시 미국 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국내 증시 전반하고 바이오 섹터 투자 심리에 좀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고요.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국내 바이오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군요. 그럼 국내 시장 상황 자체도 안 좋았던 거죠. 맞습니다. 국내 증시 자체의 약세 흐름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지목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작년 10월에 글로벌 제약사 일라일일이랑 기술 이전 관련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잖아요. 근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본계약 소식이 없다는 점. 이게 투자자들의 피로감하고 불안감을 키웠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죠. 계약 지연에 대한 불안감도 한몫했군요. 그 시장 내 자금 흐름 변화는 어땠나요? 바이오 섹터가 좀 소외되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 시장 관심하고 자금이 바이오 쪽보다는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이런 다른 테마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 주식들이 수급면에서 좀 불리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관심이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거죠. 그 외에 미중 무역 갈등 같은 거시경제 변수나 국내외 국채 금리 차이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정리해보면 펩트론의 핵심 기술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고 거시경제 환경이나 국내외 증시 약세, 시장 내 수급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릴리와의 본계약 지연에 따른 투자자들의 어떤 조바심 같은 거, 이런 외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술 가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변동성을 펩트론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성장통,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한 단기 조정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핵심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런데 분석 자료 중에는 이런 펀더멘탈 분석과는 좀 결이 다른 시각도 있었어요. 소위 개미털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세력의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분석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도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관점은 시장의 큰 손,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흔들고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과정으로 현재 하락을 해석하는 겁니다. 과거에 급격한 하락 사례도 있었는데 그건 역시 본격적인 주가 상승 전에 개인들 물량을 흡수하려는 세력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당히 다른 해석인데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건 뭐였나요? 주로 기술적 지표 분석에 기반하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시점의 거래량 변화나 주가 이동평균선의 특정 배열 같은 걸 시각적으로 표현한 지표. 자료에서는 노란색 화살표 이런 식으로 언급됐는데 이게 세력의 매집 구간에서 나타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증권가에 이미 200억 달러 규모 계약이 임박했다는 확인 안 된 소문, 즉 찌라시가 돈다는 사실 자체를 공식 발표 전 마지막 개미털기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요. 펀더멘탈 분석이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실적 같은 땅에 발을 딛고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면 이 세력 패턴 분석은 마치 차트 위에서 벌어지는 심리 게임의 흔적을 읽어서 단기 방향을 잡으려는 시도 같아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네요.
물론 이런 분석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는 한계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세력의 존재나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따라서 이런 분석은 시장의 다양한 시각 중 하나로 참고는 하되 투자 결정의 주된 근거로 삼기에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바이오 기업 분석의 핵심은 역시 기술의 가치, 임상 결과, 시장 잠재력, 상업화 가능성 같은 펀더멘털에 기반해야 하거든요. 많은 분석가들이 단기 차트 흔들릴 때 멘탈 관리를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 이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제인 중장기적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분석 자료는 펩트론의 미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어요. 그 강력한 믿음의 근거, 핵심 동력은 역시 스마트 대포 기술과 릴리와의 계약 기대감이겠죠? 맞습니다. 거의 모든 분석이 이구동성으로 지목하는 펩트론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자 펀더멘털의 핵심. 바로 약효 지속성 플랫폼 기술인 스마트 대포와 이걸 기반으로 한 일라이 릴리와의 본계약 체결 가능성입니다. 스마트 대포 기술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받는 건가요? 이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인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 때문입니다. 특히 대세로 자리 잡은 GLP-1 계열 약물들은 대부분 주 1회 주사해야 하는데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하면 이 주기를 월 1회, 심지어는 3개월에 1회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투약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서 꾸준한 투약이 중요한 만성질환 관리에서 치료 효과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투약 횟수를 그렇게까지 줄일 수 있다면 환자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겠네요. 시장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시장 성장 전망도 엄청나거든요.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100조 원에서 최대 18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시장에서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게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릴리와의 본계약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고 일부 자료에서는 99% 확률까지 언급했죠. 계약 규모 역시 조 단위에 이를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릴리와의 계약 가능성을 높게 보는 구체적인 근거들, 어떤 것들이 제시되었나요? 기술 자체의 혁신성 말고 다른 요인들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첫째는 스마트 대포 기술 자체가 기존 약물들의 단점, 예를 들어 잦은 투여의 불편함이나 일부 부작용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요. 둘째는 이 기술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바로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한 전립선암 치료제 루프원 유페온이 이게 최근 국내 품목 허가를 받고 10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펩트론 기술이 연구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면서 회사가 연구 개발 중심에서 상업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마일스톤이죠. 루프원 출시가 단순 신약 하나가 아니라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 자체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의미가 크군요. 또 다른 근거는 없었나요? 네, 펩트론이 충북 오송에 대규모 신공장을 짓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꼽힙니다.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10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이거는 릴리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의 대규모 기술 이전 및 생산 계약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과감한 투자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즉, 기술력, 상업화 실증, 대규모 생산 준비,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서 릴리와의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 검증의 첫 상업화 성공,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까지 계약 성사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충분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약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지 걱정하는 시각도 있을 텐데요.
분석가들은 계약 지연 이유를 부정적인 문제 발생보다는 오히려 계약의 내용과 규모가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첫째는 새로 짓는 공장이 릴리 같은 글로벌 제약사가 요구하는 엄격한 생산 및 품질 관리 기준, GMP 인증 같은 거요. 이걸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둘째는 초기 논의보다 계약 범위가 넓어지거나 공장 증설 계획, 자료 중에는 2공장 증축, 3공장 신설 가능성 언급도 있었죠. 이런 거랑 연계되면서 협상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많아졌을 가능성입니다. 셋째는 단순히 약물 전달 기술 이전을 넘어서 비만 치료제의 잠재적 부작용인 근손실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 펩트론이 연구 중인 UCN2라는 물질과 관련된 방안 같은 거요. 이런 거나 또 다른 유망 파이프라인인 메쉬, 대사 이상 관련 지방관염 치료제 관련 논의까지 추가되면서 협상이 길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계약의 판이 커지고 더 꼼꼼하게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어쩌면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추가적인 기술 협력 방안까지 논의하는 복잡한 과정 자체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죠. 따라서 계약 지연 자체를 악재로 보기보다는 더 큰 규모의 포괄적인 계약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릴리와의 계약 말고 펩트론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언급된 부분은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스마트 대포 기술 자체가 플랫폼 기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만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치료제, 항암제, 정신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약물에 적용해서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기술로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립선암 치료제의 루프원, 이게 10월에 매출이 발생하면 기술 검증을 넘어서 회사의 대모 상태 개선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펩트론을 따라다녔던 적자 바이오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릴리 외에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향후 3년간 매년 1건 정도의 추가 계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도 있었고요. 특히 시장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MASH 치료제 분야에서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의 공장 실사 요청 때문에 펩트론이 중요한 해외 컨퍼런스 JPMH에 불참했다는 분석 내용도 있었습니다. MASH 치료제 시장도 잠재력이 엄청나군요. 그 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기대 요인은 없었나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GLP-1 치료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초기 투여 시 용량을 서서히 늘려가는 과정, 이른바 용량 증량 기간, 티트레이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 펩트론이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제형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환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더 빠르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드니까요. 와, 정말 다양한 성장 동력이 잠재되어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인 투자 전략과 목표가에 대한 분석들을 살펴보죠. 이런 단기 변동성과 중장기 잠재력이 뒤섞인 상황에서 분석 자료들은 어떤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특히 앞서 언급된 세력 패턴 분석은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하죠? 많은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조언은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멘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를 매수 기회, 기회의 장이나 풀매수 기회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데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가치를 믿는다면 변동성을 활용하라는 의미겠죠. 그 세력 패턴 분석은 좀 더 구체적인 매매 시점까지 제시하는 것 같던데요. 네, 그 분석은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소위 세력의 자금 흐름과 매집, 매도 패턴을 추적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분석가들은 특정 기술적 신호, 아까 언급된 노란색 화살표 지표 같은 거요. 이게 나타날 때 세력이 매집을 시작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과거 3월, 6월 사례를 들면서 세력이 매집 후에 특정 목표 가격, 차트상의 검은색 선 지표로 표시된 거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패턴을 반복해왔고 현재도 그 패턴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 분석에 따른 다음 목표가는 얼마로 제시되었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하라고 했나요?
이 분석은 기술적 패턴상 다음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덧붙이는데요. 세력이 목표가 도달 전이나 후에 대량 매도, 차트상 파란색 화살표 지표로 표시되는데 여기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가총액 10조 원 돌표가 예상되는 45만 원 부근에서 세력이 한 차례 차익 실현을 위해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이들의 매도 시그널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패턴 분석은 50만 원을 보면서도 45만 원 근처에서 한번 쉬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군요. 다른 분석들에서는 목표가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무래도 분석 방법마다 차이가 크겠죠. 네, 목표가 설정은 분석가나 접근 방식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력 패턴 분석은 기술적 지표에 기반해서 50만 원을 제시하면서도 45만 원을 주의 구간으로 언급했고요. 어떤 분석가들은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보다는 릴리와의 계약 같은 핵심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변동성을 견디면서 보유하는 전략 자체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경쟁사인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나 릴리와의 예상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서 펩트론의 적정 기업 가치를 20조 원에서 24조 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건 현재 시가총액 자료에서 약 7조 원으로 언급됐는데 그거 대비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시각이죠. 목표가 추정 방식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권고사항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 소위 눌림목 매수라고 하죠. 그런 전략이나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물량을 유지하면서 향후 예정된 핵심 이벤트들, 즉 릴리와의 본계약 발표, 루프원의 실제 매출 확인, 그리고 MAC, 파이프라인 관련 소식 등을 기다리는 접근 방식이 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중장기적인 가치 실현 과정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네, 다양한 분석 방법과 목표가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분석의 중심에는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의 혁신성과 가치,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와의 대규모 계약 성사 가능성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털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휘둘리기보다는 이 핵심 동력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주목하라는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이오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종합해보면 분석들은 공통적으로 스마트 대포 기술의 잠재력과 혁신성, 임박했다고 여겨지는 릴리와의 본계약 체결, 그리고 루프원 출시를 통한 기술의 상업적 검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변동성은 이러한 핵심 가치가 시장에 온전히 반영되기 전의 과정, 혹은 기회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많은 분석가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 계약 성사 여부보다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성사될 것인가 하는 계약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 주가를 둘러싼 다양한 분석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은 펩트론 내부 문제라기보다는 거시경제 환경, 시장 수급, 투자 심리 같은 외부 요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대포 기술과 일라엘 릴리와의 본계약이라는 핵심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소위 세력 패턴이라는 독특한 기술적 분석부터 펩트론의 핵심 기술 가치와 상업화 가능성을 집중하는 펀더멘탈 분석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목표 주가나 세부 전력에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한 신뢰와 릴리 계약 등 다가올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동성 속에서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여러 분석에서 강조되었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당신께서 펩트론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고 향후 방향을 판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석에서 릴리와의 계약 시기와 내용,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가 중요하게 언급된 만큼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주가에는 다가올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을까? 앞으로 공개될 실제 계약 조건이나 루프원의 초기 매출 성과, 매슈 파이프라인의 진전 소식 등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까? 아니면 예상을 뛰어넘어 또 다른 모멘텀을 만들까?
이 과정에서 발표되는 수많은 정보들 중 어떤 것에 주목해야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펩트론을 바라보는 당신의 통찰력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